이제 배움과 성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욕망이라는 부분을 그냥 욕구라고 보셔도 되고, 근데 사실 보면 두 가지는 좀 다르겠지만 욕망은 좀 더 큰 것 같고 욕구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욕망과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로 현실과의 갭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대부분 욕망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욕망과 욕구와 현실과의 갭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생을 인생은 고해다 또는 삶은 고해다라는 부분들은 저 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 욕망에 대해서는 뭐 지위, 명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 욕망이 있고, 성에 대한 욕구는 뭐 이건 프로이트는 이 성에 대한 욕구들을 되게 심도 있게 보기도 하죠. 돈에 대한 욕구들, 향유하는 것들, 뭐 여행, 명품, 술, 담배, 게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른도 그렇고 뭐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욕구와 욕망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잠재돼 있고, 이것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은 거의 도인의 반열에 오르지 않으면 평생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공부, 마음 챙김, 명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쪽 영역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뭐 책들도 그렇지만 요가도 그런 부분들 많이 열려 있고. 근데 저런 마음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실제로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저런 욕망과 욕구와 현실에 대한 갭에 대한 그 힘든 것들이. 저도 맨 처음에는 이 경제적 자유 쪽에 대한 공부들을 해나가면서 그 부분만, 그 부분이 중요하겠네. 그래서 스킬과 그런 비법,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공부했어요. 죽으라고 공부해봤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느낌들. 그래서 나는 얼마 정도 벌어볼 거야. 또는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어디까지 올릴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보니까 이게 부질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가 아니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남는 게, 그럼 자연인은 불행한가? 그 얼굴 보니까 되게 맨날 보면 얼굴이 환하던데요. 그 사람도 집 팔아봐야 그게 팔리기는 하겠어요. 그 원가도 그렇고. 그리고 보면 소득이 뭐 없잖아요, 거의. 먹는 거 그냥 탄에 나는 거 먹고 닭기 이러고 뭐 이러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건 다른 길로 가더라.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자유로 이룰 수 있는 행복은 어느 정도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밖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가 훼손받는 거는 보통에서 많이 미치지 못하든가, 보통에서 조금만 넘으면 실제로 내가 한 1억, 자산이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순자산이 5억 정도 있으면 행복하더라. 이렇게 오버하면 행복이 한 50이더라. 그러면 50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10배만큼 커지냐? 안 된다. 이거는 연구에서 되게 많이 밝혀진. 5억을 가지고 있든 50억을 가지고 있든 500억을 가지고 있든 5천억을 가지고 있든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냥 일반적으로 4인 가지고 있는 그 정도 금액이에요. 별로 안 돼요. 한 300에서 400 그냥 세후에 이 정도면은 행복이 그거보다 10배가 돈이 10배가 늘든 1000배가 늘든 간에 행복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구에서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는 나는 행복하기를 원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기를 원해 라고 하지만,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자꾸 눈높이들을 계속 5억, 50억, 500억, 5천억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나는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갭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더 벌어지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으면, 내가 그렇잖아요. 욕구가 이 정도인데 채우는 것도 요만큼, 나는 도대체 뭔가 회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 남편은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럼 그 남편과에 대한 그 잦은 불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아이는 그럼 공부를 이 정도밖에 못 해네? 그럼 나중에 그러면 대학은 갈 수 있는 건가? 원하는 대학을, 원하는 직장은 갈 수 있나? 이런 회의가 생기고, 그런 회의들은 아이들 상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행복, 진정한 나의 행복들은, 돈에 있지 않은 다른 행복들은 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돈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그렇죠. 명품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술과 담배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게임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보면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를 풀린다 그래요. 돌이켜서 생각하고 보면 저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담배를 되게 많이 폈고 술도 되게 많이 먹었던, 보통 사람들이 평생 먹었던 술의 한 몇 배?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폈던 담배의 한 몇 배를 평생이 다른 사람 몇 배를 펴봤는데, 실제로 술 먹을 때마다 기분 좋았나, 담배를 필 때마다 기분 좋았나라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게 그 술 먹는 시간이 10시간이었다면 술로 인해서 기분이 좋았던 거는 1시간이 채 안 되는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술을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힘들고, 그리고 그 시간, 술자리도 되게 유익했어. 왜 솔직한 얘기들을 하잖아. 근데 돌이켜보세요. 한 3시간, 4시간 술자리를 하면 거기 진짜 유익한 얘기들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돌이켜 내가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먹는 시간들, 그럼 건강은 좋아지느냐? 그 아닌 건 아시잖아요. 담배도 그렇고. 그러면 수율이 정말 안 나오는 것들을 그냥 단지 어제 먹었기 때문에 오늘 먹고, 오늘 폈기 때문에 내일 피게 되는 그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라는. 게임도 그래요. 똑같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명품이라고 생각하면 티를 입든 슬리퍼를 신든 뭐 이런 것들은 별 개의치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명품이 아니었을 때는 나는 명품처럼 보이고 싶으면 그 갭을 눈에 보이는 명품으로 치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행복은 실제로 명품의 개수만큼 증가하지 않더라.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한 욕구와 욕망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치고, 저 밑바닥에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저걸 줄이지?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뭐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는 거면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지고, 그 다음에 어제 했던 것들이 오늘 할 확률이 제일 높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약의 힘으로 줄일 수 있죠. 절약을 반복하게 되면. 돈을 아끼라는 것들이 아니라, 절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절약을 하게 되면 돈을 아낄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투자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절약이라는 개념들은 쓰지 않아도 될 물건들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쓰지 않아도 돼야 될 물건들을 안 쓰는 것들을 반복하면 안 쓰는 게 습관이 되는 거죠.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약이. 행동에 대해서도 이 절약이라는 것들은 나를 욕망으로부터 건져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금주, 금연 다 똑같은 거죠. 금주, 이것도 안 먹는 게 반복이 되는 거죠. 안 먹는 게 반복이 되면 안 먹게 쉬워지는 거고, 담배를 피는 것들이 아니라 안 피는 게 반복이 되면 안 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양으로 보면 왜 담배를 끊고 안 먹는 게 어렵냐? 술을 먹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담배를 핀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지어나가려면 그 기간들을 하루부터 쌓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어느 정도 쌓아나가야지 기존에 먹었던 기간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주나 금연은 어려워요. 뿌리가 깊을수록 어려운데 어느 순간 지나면 조금 더 쉬워지더라. 그래서 시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시작이 힘을 받으려면 그 촘촘히 그 시작들을 연장해 나가야 된다. 오늘하고 한 달 후에 안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안 먹고 내일 안 먹고 모레 안 먹고 이렇게 촘촘히 안 먹는 것들을 반복해줘야 돼요. 반복의 힘이라는 거죠. 나눔 기부 봉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난 1,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다 써야지가 아니라 1,000만 원 벌어서 내가 여기에서 한 200, 300 누군가를 위해서 사회 공헌을 하는 거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들은 내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해요. 내 삶 전체로. 이거는 자기 만족감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늘 그러지 않았어요? 돈이라는 게 뭔가, 돈의 그냥 실체를 따져보면 지폐가 아니라는 거지, 동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쟤 진짜 괜찮은지 봐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위안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런 마음들이 모아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신용인 거고, 그 신용이 형태를 띠게 되면 그게 화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램으로 그런 요구를 가지고 나누거나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나눈다라는 그 근본적인, 그 원천적인 욕구에 의해서 나누거나 봉사하거나 기부하는 거는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인 거죠. 돈에 대한 시스템이 그렇게 흐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 자체도 욕구가 이동하는 통로고 수단인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무언의 미안함, 감사함, 고마움이 쌓인단 말이죠.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사람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것들이 돈이라는 거죠.